안녕하세요. 김 대표의 비공식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료 템플릿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을 할 거고요. 저는 개인 카페를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컨셉을 잡고 무료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GPT를 통해서 내용을 일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문의와 예약하기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객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관리자한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해서 문의가 왔다는 걸 인지시키고 관리자 페이지를 따로 구현을 해서 고객 문의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게 일반적인 웹 서비스의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관리자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는 레벨이 아직은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코딩을 적게 하고 고객 문의나 예약하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슬랙이라는 협업 툴을 이용을 해서 슬랙에서 웹훅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채널에 메시지들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슬랙이라는 앱을 설치를 해 놓으시면 문자가 올 때마다 알림이 와요. 그러면 고객 문의가 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쌓아 두셔야 되잖아요. 구글 시트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의가 들어오면 슬랙이라는 앱을 통해서 알림을 보내고, 이 데이터를 구글 시트에 탭을 나눠서 쌓을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문의를 한번 남겨 볼게요. 어떤 프로세스로 구현이 되는지 보세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만약에 앱을 설치했다고 하면 앱으로 알림이 올 겁니다. 방금 제가 문의한 게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 문의 내용이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이렇게 쌓일 거예요. 디폴트로 처리 여부는 문의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노로 세팅이 될 거고, 이렇게 컬러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 문의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Y라고 바꾸면 컬러가 없어져서 시각적으로 처리한 문의들을 구별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한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로 예약을 하고 인원수는 4명, 요청사항은 좋은 자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서 예약을 한번 해볼게요. 예약을 하면 문의 접수가 되었다고 나오고 슬랙으로 알림이 올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앱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예약 들어온지를 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에 예약이란 시트에 방금 들어온 정보가 쌓이게 되고요. 아직은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로 나오는 거고, 고객이랑 연락해서 예약 문의를 처리하시겠죠. 그리고 Y로 바꾸면 이 건은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로 한번 내용 바꾸고 슬랙 연동하고 구글 시트 연동을 해서 간단하게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라도 내 도메인을 DNS 세팅하는 것부터 해서 가상호스트 설치해서 무료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까지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들려는 카페 홈페이지랑 연동이 될 도메인에 DNS 세팅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많이 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카페라는 서브 도메인을 활용을 저희 서버로 오게 세팅을 했고요. 확인 후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저희의 서버 주소를 복사하시고 푸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IP를 넣고 콘솔 창을 띄우시고요. 이걸 닫겠습니다. 이렇게 띄우시고, 여러분들 DNS를 세팅하면 도메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상 호스트 작업을 한다고 했죠. LS를 한번 해보시면 그냥 요거 복사해 가지고 활용을 할게요. cp 할 거고, 워드프레스 컴프 파일을 카페.conf 파일로 복사하겠다. 복사가 됐죠. 수도 나노 에디터 쓸 거고, 카페 컴프를 열어서 저희가 연결할 주소는 카페죠. 폴더도 아직 안 만들었지만 카페라고 만들게요. 이 부분은 워낙 많이 해서 그냥 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도메인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가상호스트 설정이 다 됐죠. 그 다음은 가상호스트를 작성하셨으면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A2 인사이트,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이죠? 페라는 컴피그 파일이죠. 이거를 활성해 주시고 습관적으로 아파치 재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가상 호스트를 활성화 시켜주는 작업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카페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ls-al 해보면 방금 만든 게 소유자 그룹도 잘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인증서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인증서 설치는 문서 참조해 주세요. 카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도메인에 인증서를 설치하겠다. 인증서가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설치가 되면 인증서를 활성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경로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저희는 이 컴피그 파일이었고, 이렇게 le-ssl 인증서가 있죠. 카페라는 이 파일이죠. 네, 그럼 활성화가 됐고, 활성화되면 습관적으로 아파치 재시작 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페 이거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덱스 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뜨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실 거고, 나노 index.html 하나 만들어 볼까요? 헬로우 라고 만들고 새로 고침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헬로우 잘 찍히고 인증서도 잘 설치가 됐죠. 이제부터는 이제 무료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카페 컨셉의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무료 템플릿은 뭐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검색을 해보셔서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이트 몇 개만 소개해 드리면, 이 사이트는 대부분이 이제 반응형으로 무료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축하려는 홈페이지 컨셉에 가장 부합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있으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이트들은 다 공유를 해 드릴게요. 제가 받은 템플릿은 이 템플릿입니다. 저는 카페라는 컨셉의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는 조금 더 페이지들이, 그러니까 뎁스가 있는 페이지까지 있는 템플릿들이 많아요.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테마들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선택하셔가지고 프리 선택하시면 무료 템플릿 리스트만 뜨거든요. 한번 몇 개 볼게요. 건설과 관련된 홈페이지네요. 꼭 건설이 아니더라도 이런 포맷이면 내 홈페이지 컨셉에 로고랑 텍스트랑 이미지만 바꾸면 어느 정도는 느낌이 나오겠다 하면 메뉴나 이런 거는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원페이지가 아닙니다. 서브 페이지가 있는 무료 템플릿이라서 심도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런 템플릿도 괜찮겠죠. 여러분들의 구축하려는 홈페이지 컨셉에 맞는 템플릿을 선택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이거예요. 이 템플릿을 저는 다운로드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인덱스 페이지랑 그 다음에 예약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내용들을 GPT 통해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개인 카페를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을 할 건데, 이 템플릿 기반으로 내용을 한글로 수정해줘 라고 요청을 해서 1차적으로 받은 파일이 이겁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만 수정을 하고 더 이상 요청은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템플릿이 처음에 받으면 이런 형식인데, 텍스트를 수정하는 건 쉬워요. 원하시는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카피를 하세요. 에디터를 여시고 컨트롤 F 눌러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만약에 똑같은 텍스트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필요한 텍스트로 변경을 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텍스트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미지가 태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없고 CSS 파일 안에 이미지 경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HTML 태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미지 찾기가 처음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사이트를 보시면서 이 이미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간단한 홈페이지니까. 그럼 찾아서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내가 원하는 다른 이미지로. 그러면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거랑 이름을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그 파일을 오버라이트 시키면 돼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HTML 태그를 좀 아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검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경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약 페이지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죠. 그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 눌러서 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픽사베이에서 카페라는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다른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느낌만 보게. 이 이미지를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미지 주소 복사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Edit as HTML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에디트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거든요. 방금 복사한 거를 컨트롤 V에서 넣으시고 왼쪽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게 변경된 이미지로 적용이 돼요. 보는 거랑 직접 넣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서 느낌을 확인하고 이거 괜찮네 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사이트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걸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미지 주소 복사하셔가지고 에디트, 요 src 부분에 더블 커테이션 있는 부분 안을 바꿔주면 됩니다.
딜리트하고 컨트롤 V 하고 영역으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 이미지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세요. 해상도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해상도는 이 정도 크기면 될 것 같네요.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 파일을 카피했습니다. 이제 붙여넣기 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거랑 그냥 동일한 이름으로 오버라이트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태그의 파일명을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은 오버라이트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백업 하나 해둘게요. 백업 하시고 이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그러면 변경이 되죠. 아까는 임시로 URL로 본 거고, 저거를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의 HTML이 있는 폴더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바꿔볼게요. 배경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요거는 보시면 이거 클릭하고 이렇게 영역을 하나씩 보면 이게 뎁스 구조로 선택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미지 영역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 적용된 이미지가 이렇게 뜰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이 파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CSS라는 스타일 시트 파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에 있냐면 클릭을 하면 이미지라는 폴더 아래 파일명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느낌인지 확인을 하실 거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주소 복사 하신 다음에 한번 넣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주소 복사를 하시면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클릭하시고 요 영역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붙여넣기 해서 보시면 이거는 진짜 아니네요. 지금은 테스트니까 그냥 아무 이미지나 하겠습니다. 주소를 넣으시면 느낌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걸로 할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다운로드는 뭐 1920 정도 받으시면 좋고요.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미지 파일이죠. 여기 넣겠습니다. 저희가 변경하려던 이미지가 이거예요. 이 파일명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파일명으로 오버라이트 하시는 게 가장 쉽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지우고 오버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태그를 모르시면 대부분 구조가 템플릿이 HTML 파일과 그거에 필요한 리소스 폴더예요. 이미지는 이미지라는 폴더에 항상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그냥 뭐 한 메뉴 이런 걸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한 메뉴라고 하시고, 바꾸는 거는 카피해가지고 컨트롤 F 누르시면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이면 핫 메뉴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 그러면 대표적인 메뉴 이미지를 4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미지엔 뭐 햄버거 사진을 넣는다 그러면 이 이미지 대신에 원하는 이미지를 그냥 오버라이트 해주세요. 똑같은 이름으로. 처음에 태그를 모르실 때는 가장 쉽습니다. 한번 이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걸 카피하시고 이 이미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카피하셔가지고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카피하는데 동일하면 카피가 안 되겠죠. 지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 나는 여기 한 메뉴 영역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미지가 변경이 됐죠. 그리고 스티브 카피 하셔가지고 이 영역이네요. 햄버거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대충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헤더 부분에 카페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검사 누르시면 이렇게 영역이 잡혀요. 그러면 일부 텍스트를 카피 하셔가지고 컨트롤 F 찾으시면 이 영역이거든요. 카페명이 인사동 카페다. 그러면 인사동 카페로 변경을 하시고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이미지는 변경이 안 됐죠. 이미지는 이미지 영역에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검사 누르시면 이 영역이에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이미지가 있는 경로거든요. 이미지 밑에 커피 빈즈라는 png 파일이 로고 파일입니다. 이 로고 파일 포맷 그대로 사이즈 그대로 제작을 해서 이 경로에 그냥 오버라이트 시키시면 이 로고가 변경이 되는 거죠. 여기 이미지 폴더 안에 로고가 있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사이즈가 256, 256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사이즈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알려드린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랑 텍스트만 바꿀 수 있으면 되고요. 태그를 모르시는데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템플릿 레이아웃 구조에서 텍스트랑 이미지만 바꾸는 형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 레이아웃에 내 내용을 그냥 꾸겨 넣는 거죠. 그 방법이 그냥 가장 빠르고요. 나중에 실력이 쌓이시면
내용도 추가하고 섹션도 추가하고 그런 작업도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템플릿 보시면 지도가 미국으로 되어 있죠. 이 지도를 수정을 할 겁니다. 아이프레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구글 지도 영역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구글 맵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만약에 지역이 뭐 을지로역이다 라고 하면 을지로역을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을지로의 삼성전자 서비스 을지로 휴대폰 센터다. 이 영역에서 최초의 지도가 보여질 때 어떤 사이즈로 보여주게 할 거냐, 이렇게 보여줄 거냐, 이렇게 보여줄 거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맷대로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를 하신 다음에 이 정도 영역부터 보여주면 좋겠다 하면 이 상태에서 공유를 누르세요. 지도 포괄기 메뉴가 있습니다. HTML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 아이프레임 대신에 컨트롤 V 눌러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저는 강남역으로 세팅을 해놨었는데 저희는 을지로역으로 바꿨죠. 거기 삼성 휴대폰 센터. 이렇게 되면 지도가 구현이 된 거고요. 기본적인 템플릿 수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고객 문의와 예약하기 접수 시 협업 툴인 슬랙의 웹훅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앱을 통해서 알림을 받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랙이라는 협업 툴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 하시면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된 게 없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저는 그냥 카페나라로 하겠습니다. 초대할 이메일은 없기 때문에 2단계는 뛰어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 버전으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채널이 하나 생긴 거고요. 여기에 채널을 추가하셔도 되고 저는 새 채널로 작업을 할게요. 채널 이름 편집을 해서 카페나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카페나라로 바뀌었고 여기 카카오톡처럼 방이 하나가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창은 그냥 띄워두시고요. 웹훅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훅 인증 절차와 URL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URL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여기입니다. 이 URL로 접속해서 앱 하나를 생성해 주고요. 스크래치 방식으로 생성해 주면 됩니다. 앱 이름은 카페나라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연동할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처음에 카페나라라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이제 이 앱이 이 워크스페이스랑 연동이 되는 겁니다. 크리에이트 앱을 누르시면 앱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인커밍 웹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O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앱 홈이라고 있습니다. 앱 홈을 클릭을 하시고 이게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거는 영어로 그냥 카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봇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다시 웹훅 메뉴로 돌아오셔가지고 Add New 웹훅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앱에서 이 웹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연동하기 위한 화면이 뜨고요.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어느 채팅방에 문자를 발송할 건지 선택하는 이제 방이 나옵니다. 저희는 카페나라라고 만들어 놨었죠. 클릭을 하시고 허용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웹훅을 보낼 수 있는 URL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닫으시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잘 저장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은 문의가 들어오면 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아야 되잖아요. 그걸 구글 시트를 이용할 겁니다. 구글 시트 API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시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빈 스프레드시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시트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CS라는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고 첫 번째 시트에서는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이 시트에 적용이 되게 하고 시트 하나를 더 추가해서 예약이 들어오면 이 시트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끔 작업을 할게요. 이걸 만들어 두신 다음에 브라우저에 구글 클라우드 콘솔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여기에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약간의 동의하시고요. 계속을 눌러주세요.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한 번만 익혀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시기 때문에 지금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면 개인, 회사면 회사로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입력을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이랑 핸드폰 인증 받으셔가지고요. 다 입력하신 다음에 계속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카드 결제 정보 넣는 곳이 나오는데 크레딧이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00불이 적립이 됩니다. 저희가 이용하려는 서비스는 무료지만 그래도 카드 결제를 연동하셔야지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결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카드 정보까지 다 입력하시고 완료하시면
이 페이지에 들어오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셔서 상단에 구글 시트 API로 검색을 해보세요. 상단에 이게 뜨거든요. 그럼 클릭을 하시고 사용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계정에서 사용한다라고 동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은 서비스 계정이라는 걸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왼쪽에 이 햄버거 메뉴 클릭을 하시고 여기 IAM 및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계정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서비스 계정 만들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계정 이름은 편하게 확인하기 쉬운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고 계속하기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할은 지금 생성하는 계정이 구글 시트에 접근을 해야 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편집자 권한만 주시면 쓰기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하나가 뭔가가 생성이 되었죠. 그럼 여기서 작업 부분을 누르시면 키 관리라고 있어요. 키 추가를 누르세요. 새 키 만들기 해서 제이슨 포맷으로 만들면 됩니다.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 파일은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HTML 폴더 파일 있으시죠? 거기로 가져옵니다. 다운로드 여시고 폴더에 가져왔고요. 이거는 인증하기 위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메일은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글 시트나 구글 독스 같은 거 작업하시고 공유할 때 상대방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 시트에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 계정을 하나 생성했잖아요. 이 이메일을 이제 허용해 주는 거예요. 구글 시트, 이 구글 시트 CS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죠. 여기에 이메일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 공유를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사용자를 편집자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념이 처음에 API를 사용하기 위한 구글 시트 API를 찾아서 사용 승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 시트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을 생성해 줘야 됩니다. 계정을 생성하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 같은 게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이 이메일을 우리는 여기서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글 시트에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받은 제이슨 파일은 이것을 인증하기 위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소스 부분을 수정을 할 겁니다.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하기 위해서는 VS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요. HTML이랑 이 파일, 이 전체 파일은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제 이 파일을 여세요. send slack _new php라는 파일을 여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받은 제이슨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명을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이거는 로컬 PC에 있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고, 방금 받은 제이슨 파일을 이 파일명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시냐면, 여러분들이 DNS를 설정하시고 HTML 밑에 폴더를 만드실 거예요. 저는 카페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인증서가 있는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카페 폴더 아래 인증서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경로가 카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이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저희가 구글 시트를 만들어 놨죠. 상단에 주소창 보시면 이 부분이 아이디예요. 복사하셔가지고 그거를 바꿔주세요. 아이디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경할 부분만 바꿔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문의로 들어오면 이름이랑 이메일이랑 메시지 정보를 넣을 거고요. 예약 정보로 들어오면 뭐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 예약 날짜 뭐 이런 정보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슬랙 웹훅 URL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생성한 거 기억하시죠? 이걸 카피하셔가지고 여기 넣어 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그럼 변경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여기 시트 아이디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시트 아이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구글 시트에 시트를 두 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첫 번째 시트고 이게 두 번째 시트예요. 이 아이디는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고객 문의 클릭하시면 위에 GID라고 있습니다. 이게 0이죠. 첫 번째 시트 아이디는 0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약을 누르세요. 그러면 GID가 여기 있죠. 7077 어쩌고 있죠. 이게 시트 아이디인 거예요. 시트 아이디를 바꿔주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 된 거예요. 나머지는 손볼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올릴 파일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 파일들을 서버에 올리시면 저희가 설정한 DNS 주소로 접속하면 이제 잘 뜰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FTP 기능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모바라는 툴을 활용을 할 겁니다. 모바 엑스텀이라는 프로그램은 푸티의 기능과 이 파일질라라는 전통적인 FTP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모아놓은 툴이에요. 그래서 쉘도 접속이 되고 FTP 프로그램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은 앞전 강의 필수 프로그램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로 접속을 할 거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저희 서버로 들어온 거예요. 푸티 이용 많이 해보셨죠? 푸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카페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샘플로 만들어 온 index.html 있죠? 저희는 DNS를 카페. 이렇게 설정을 했었죠. 여기에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면 이 디렉토리로 연동이 되게끔 DNS 가상 호스트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dex.html이 임시로 만들어 온 헬로우라는 거죠.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FTP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카페라는 폴더가 있죠. 이 경로까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만들어 온 파일을 다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FTP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쉘도 하면서 FTP 기능까지 같이 쓸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개발을 할때 했던 이름이라서 index.html로 변경을 해줄게요. 저희가 이 도메인으로 접속했을 때는 헬로우가 출력이 됐었는데 이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서버에 다 작업을 했으니까 새로 고침하면 지금 서버에 적용한 데이터들이 잘 뜨죠. 지도도 잘 적용이 됐고요. 하나를 안 했네요. 뭐냐면 이름, 이메일, 메시지. 그럼 구글 시트에서 저희가 헤더를 안 만들어 놨는데 고객 문의는 이름, 이메일, 내용, 등록일자, 그다음에 처리 여부 이렇게 해서 받을 거고요. 예약은 이름, 전화번호, 예약일, 예약시간, 인원수, 요구사항, 등록일시, 처리 여부 이렇게 받겠습니다. 헤더니까 색상은 뭐 다른 컬러로 구분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할게요. 저희가 하나를 더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PHP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글 API를 연동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더 설치를 할게요. HTML에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럼 만약에 컴포저가 없다고 뜨면 컴포저부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코드를 입력을 해서 컴포저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네, 설치가 다 되었네요. 다시 구글 전용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이제 접속을 해볼게요. 고객 문의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동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문의하기는 임시로 문의하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send 메시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알림톡으로 슬랙에 메시지가 전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 시트에 이 문의 내용이 어펜드가 돼야 됩니다. 슬랙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는 이 카페 나라라는 채널로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면 방금 입력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앱을 설치했다면 앱으로 알림이 오겠죠. 그리고 구글 시트 들어가 보면 지금 문의가 방금 한 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이 처리 여부는 이 조건부 서식을 한번 좀 걸게요. 이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서식 클릭하시고 조건부 서식 클릭을 하신 다음에 텍스트에 n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처리하지 않은 고객 문의건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를 남겨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고 나문의로 한번 남겨 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그냥 넣겠습니다. 샌드 메시지를 클릭을 하면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나오고 알림으로 하나가 오죠. 방금 문의한 내용이 이렇게 슬랙 앱을 통해서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구글 시트에 잘 쌓였는지 볼게요. 예, 잘 왔네요. 좀만 넓혀보면 아직 문의를 처리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처리했다 그러면 필드 컬러가 바뀌겠죠. 예약하기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약자라고 하고 전화번호도 대충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해서 인원수 4명 좋은 자리 주세요 해서 예약하기를 누르면 그럼 예약 접수가 완료됐다고 나오고 슬랙에 새 예약 알림이 하나 갈 거고요. 잘 갔죠? 그 다음에 구글 시트에 예약 필드에 잘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서식에 조건부 서식 걸어서 텍스트 포함 n을 포함하면 컬러를 레드 컬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넣어 볼게요. 새로 고침하고 한길동해서 인원수 3명 하고 요청사항은 길게 해서 넣어 볼게요. 예약까지 누르면 접수 완료됐다고 나오고 방금 알림 하나 뜬 거 보이시죠? 슬랙으로 이렇게 예약 내용이 올 거고요. 구글 시트에 이렇게 어펜드가 됩니다. 고객이랑 통화해서 처리가 됐으면 Y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봤고 구글 맵이랑 문의하기랑 예약하기
물론 예약하기가 없으시면 이 메뉴는 삭제하시면 되고요. 문의하기가 왔을 때 슬랙이라는 협업 툴에 웹훅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가 만든 채널에 문의 내용이 들어오고 이 데이터가 구글 시트에 어펜드가 되게끔 구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바꿔야 될 부분만 바꿔주시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일반 템플릿을 구해서 사이트를 하나 구축을 해봤고요. 예약하기처럼 고객 문의를 받아서 데이터를 쌓을 일이 없다. 정적인 홈페이지다 그러면 사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괜찮은 템플릿 찾으셔가지고 이미지랑 텍스트만 싹 다 바꾸셔가지고 FTP로 올리시면 끝이에요.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그냥 사이트가 뜨는 겁니다. 물론 이 도메인을 연동하기 위해서 DNS랑 가상 호스트 작업은 해주셔야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많이 해봐서 잘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하시면 사이트 하나가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강의를 끝으로 이제 가상 호스트를 구축을 하고 사이트를 생성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는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서버에 올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